STX중공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1%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3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틱 회계 개연성 가정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 써 있는 글은 스cepticism의 정신으로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07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1.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을 11% 증가시키고 100억대 적자를 105억이 적자였죠. 1년 만에 45억 흑자로 만드는 능력 있는 경영인이라면 출세는 보장될 터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STX중공업은 1년 만에 이렇게 흑자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 매출이 11%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거기다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00%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 원가는 2.6%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판매 관리비를 거기다 또 줄였어요. 37.6%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43.4%나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4.3%로 산출이 됩니다. 원가 생산성도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과연 이것이 이 적합한 손익이었느냐를 우리는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 원가하고는 틀리게 17.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가 128.7%로 크게 증가했고 스루풋은 3.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률은 2.9% 하락입니다. 마진은 줄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 가공비가 20%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만 37.6%를 감소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비용은 0.9%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조금 증가했어요. 0.04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 손실입니다. 39억. 원가 회계가 45억 흑자니까 그 차이는 85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은 것을 원가 회계는 이익이 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재고가 263억 원 크게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증가한 특별한 것은 이 제공품이 지금 220억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 제품이 13억 원 증가했는데 또 상품도 증가했지만은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걸까 하는 거. 근데 작년에는 또 106억 원이 또 감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분석 경험상 실제 이런 유사한 기업을 실제 보수를 받고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부인은 했지만 나 현장 실사를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 뭐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현장 실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그건 곤란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론이 또 중요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의도적 재고 증가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제공을 부풀렸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위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WCI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하락과 같이 동일 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우선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라고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원자력 가격이 상승한 거로 추론이 됐고, 입증 추론에서도 원자력 가격은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하락이란 것은 뭐 실제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적으로 그 원자력 가격보다 적게 올랐으면 하락했다, 표현은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입증 데이터는 추론과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제시한 입증 데이터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가격을 내려주냐? 요즘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중소기업 청입, 뭐 중소기업 부가 됐죠. 그 원재료 연동제면은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뭐 납품 가격 내릴 거냐? 그건 그런 얘기는 없는 게 이제 문제죠. 그 저기 원재료 연동제라는 납품 단가 연동제라는 게. 그리고 제품 가격은 그 여기서는 내려갔으면 이제 하락이어야 되는데 22.3%나 크게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증에 대한 그 합리적인 추론을 그 합리적으로 그 입증할 데이터는 반대다 하는 게 이 회사의 문제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그 쇠하고 그 다음에 철판하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이제 거기 STX가 그 부품 엔진을 만드는 데인데 이것이 그 2.4%가 감소한 거로 나오고요. 작년에 54.4%나 크게 증가했는데 아마 회사의 변명으로는 작년에 그 올린 부분을 많이 그 반영을 못한 게 올해 와서 반영을 한 거다. 이게 그 54.4%나 상승을 했는데 다 그 반영은 못하고 22.3%가 그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재고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이동 평균 단가가 그 작년에 많이 이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영향은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품 가격도 이제야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회사를 위한 어떤 또 그 변명거리를 찾아볼 소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그 추적을 해보면은 회사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냈는데 이거부터가 이제 또 문제인데요. A, B를 구분을 안 하고 전체 금액만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537억 원을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그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재고자산 명사에서 263억 원이 WCAI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 증가할 때는. 그래서 그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그런 그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산으로 제가 풀어준 거고요. 운영비용은 0.9%밖에 이제 그 감소를 안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그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32.2%로 그 8.4%가 하락을 해서 재료비 비중이 67.8%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추론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해놓고 또 입증 증거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이 경영평가 지표에서 그 제시한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데이터가 맞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그 논리식으로 얘기해서 충분조건이라는 거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과 스루풋율이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인하와 모순되는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거를 좀 보여줘봐. 근데 자기네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제가 그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회사가 투명하다고 자꾸 입증을 반증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결국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공품 실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객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제가 맞춰가지고 해준 거기 때문에 비교 의미는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을 보면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갭2로 5,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STX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자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전된 재고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수 차이 100만 원은 이거는 단지 그 단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숫자는 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맞춰준 거니까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으로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2단계가 더 중요한데 물론 3단계의 현금 흐름표도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만요. 1, 2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0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도보다 29.7%가 크게 내려갔어요. 작년에 그 100억대 적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 수도 22명이나 감원을 시켰고 인당 평균 임금이 그런데 그 4,200만 원으로 3분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작년 3분기에 받은 선 정도는 5,280만 원.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임금을 깎이고도 버틸 수 있는 직원들이 251명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참 그 안타까운 현실이고 과연 또 이런 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깎을래 아니면은 나갈래 뭐 이런 어떤 이 협박 전술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리 소설을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비가 그런데 68.3%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고임금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정년퇴직 나이도 돼가지고 자 우리가 뭐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당신 그 소사장제로 한번 좀 해서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주식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일을 해봐 이런 게 이제 유행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도 상상 소설을 좀 써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요거를 그 납품하는 그 경우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그 단품 납품으로서 16만 7천 원짜리 그 계약을 하는데 재고가 그 제공품이 50%나 크게 증가했단 말이죠.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실질적으로는 더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50% 증가한다고 보면은 이 계획상으로는 그 견적 낼 때 1,700원 남는데 2만 원 돈이 남는 거로 되니까 이 정도면은 무려 17,000원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 돈이 이게 남으니까 요거는 이거 그 15만 원에 납품하면은 우리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을 원가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구매 담당이라면은 이 재고가 늘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 인플레를 일으키는 양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니까 무조건 견적 낸 거 그거 백데이터가 뭐 명확하다 하더라도 깎아야 돼.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모르더라도 원가 회계 개념을 몰라도 구매 담당은 100% 거의 아니 99.9%는 아마 다 깎는 거로 그렇게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감안해서 또 견적을 낸다. 그러나 섣불리 부풀릴 수는 없고 백데이터는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가 증가하면 이렇게 이익이 남는데 거꾸로 재고가 원가 회계는 50%가 만약에 매출 증가 없이 재고만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결손이 납니다. 438억 원으로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산하면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모순이고 우리는 잘못된 원가 세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는 그렇게 강요를 당하고 살아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뭐 뛰어난 무슨 지식이 있든 뭐든 이런 기본적인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생존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려는지 저는 원가 회계는 저는 그것을 보장을 쉽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바를 그 왼쪽에 원가 회계 문제점을 나열했고 오른쪽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 WCA 회전율 상승을 전사 목표로 가져가라. 물론 이제 이 스루펫을 먼저 올리는 게 뭐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얘기인데요. 돈을 벌라 그러면 결국 재고 회전율도 상승해야 되니까 그게 뭐 2차 목표로 표현했던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표현을 했던지 간에 이것은 그 바벨 전략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스루프상으로는 적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 흑자로 200% 전환해 가지고 39억이 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최하 그 1334억 원 정도는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그런 건데요. 그런데 기왕에 이제 욕심을 부려 가지고 그 재료비 인상은 뭐 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가격을 결국은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비율을 낮추면은 수르픈율이 그 올라가니까 6.9% 그러니까 결국 그 단가를 6.9%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전략으로 견적 전략으로 그렇게 이제 협상을 벌인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원 단위로 그냥 얘기할게요. 16,300원 남는 거로 구상을 했는데 계약은 원가 회계에서 나온 대로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 관점으로 이 세뇌되어 있는 거니까 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5만 원 깎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만 원은 남는다. 그러면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깎은 거니까 매출을 더 하자 해가지고 그 재고 회전율을 2회전 2회전이면은 연간 1회전 하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러면은 재고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재고는 돈이 그 재고에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뭐 커다란 뭐 선박도 아니고 그 선박 엔진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거로 이제 STS 중공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2회전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12.5% 증분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은 매출이 18만 7,400원 걸로 실현될 수 있다. 그때 이제 남는 게 287억 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고를 또 재고만 줄인다 그럴 때는 다른 영향 없습니다. 계약했을 때 영업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
원가 회계 흑자 전환을 보고 주식 상승이 되었다면 부정적 표현으로서 사기친 것이나 다름없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이 농후하다. 전문 경영인이 CEO일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핵심적으로 이번 3분기까지의 문제점은 제공품이 과연 그만큼 증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실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주가는 224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120%지만은 실제 이익이 아니다. 그런 걸 알면은 이만큼 가격이 올라갈지 의문입니다. 최대 주주가 PT 제2호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데 47.81%.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회사들이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이 전문 경영인을 파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작년에 적자를 올해 흑자로 못 만들면 너 뭐가지 날라가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조정 작업,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한 게 제공품의 급격한 증가 아니겠느냐. 그게 부풀려진 실제 제공품 수량이 그렇게 증가한 게 아니고 금액상으로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하는 추리를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